자, 기록형 진도별 모의고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진도별 그러는 이게 진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실체하고 절차를 배운 걸 가지고 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페이지가 워낙 보통 한 50페이지가 기본이잖아요. 그 50페이지 중에 안 봐도 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냥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걸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12페이지 갈 때까지는 저는 이렇게까지도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뭔가 하면 공소장이 나올 때까지 그냥 바로 확 넘겨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언급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으니까라고 하는데 사실상 뭔가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첫째 뭔가 하면 기록을 읽을 때 첫째 뭔가 하면은 목록 읽다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목록 자체는 제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에 관한 목록인가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목록에 이걸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지나가 버리면 뭔가 빠뜨리는 줄 아는데 뒤에 있는 구체적 내용의 제목만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소장에서 게임의 대상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서로 간에 검사하고 피고인 측이 주고받는 이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록에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겠어요. 자, 첫째, 한번 보십시다. 그래도, 보통 이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지만 저는 사실상 공소장부터 보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앞에도 한 1분 그냥 넘기는 정도로 해서 그냥 읽거나 체크할 건 없어요. 그냥 공소장 갈 때까지는 체크할 건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그 1페이지 문제에 보시면은요,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자, 강사 입장에서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는 현재 변론 요지서하고 검토 의견서 2개만 나오고, 내년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다른 유형은 여러분들이 좀 찜찜하다 그러면은 언제 한번 하루 정도 시간을 내갖고 시험 한 일주일 전에 보석 허가 청구서 같은 이런 것들은 노산 교수님의 책을 보든지 노산 교수님의 기본서를 가지고 제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부분의 양식 하나만 보면 돼요.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요. 그 양식 한 번만 봐두시고 이번에도 변론 요지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오늘 이 문제를 선택했고요. 이제 그 차후로는 검토 의견서하고 변론 요지서가 섞인 걸 2번 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식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진 책을 한 번쯤 찜찜하면 봐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내년에 나온다 그러면 브리타인데요. 브리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은 브리타가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덜 브리타가 되고 싶으면 그냥 양식만 한번 봐두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까지 나온다고 꼼꼼히 이 또한 시간 낭비라고 봐요. 자, 보십시다. 자, 먼저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문제는 읽으셔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둘째 줄에 변론 요지서 작성이고요. 자, 작성 대상은 우측에 딱 특정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 요령하고 기록 형식 안내는 이미 여러 번 모의고사도 보고 실제 시험도 보셨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는데 뭔가 하면은 작성 요령은 여러분들이 안에 판례를 중심으로 하라. 이론을 얘기할 때는 판례의 취지를 언급하라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판례로만 가는 거죠. 볼 것도 없고요. 다시는 보지 않는 거고 이 이후의 시간은요. 기록 형식 안내는 그래도 자, 이제 읽지는 않아도 어떻게, 이게 뭐가 담겨 있다는 건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이후의 기록에서 위법 사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전부 다 적법한 걸로 간주한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 사유가 따로 안 발견 안 되면, 이게 혹시라도 어때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할 때 그 절차가 이행되었는가? 다 절차가 이행되었다라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2회, 3회 때는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면에서는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공소장부터 봐갖고 뒤에서 메모를 한 다음에 나중에 뭔가 하면 변론 요지, 이제 2페이지로 돌아오셔가지고 제배사항 빼놓고 그냥 적으면 되는데 제배사항을 혹시라도 나중에 공소장에서 쓸데없는 부분을 메모할 수 있으니까 제배사항은 검토를 해놔야 돼. 그래서 자, 변론 요지서 양식에서 다음 이하고 중간에 피고인 김토건에 대하여 여기서는 적을 수가 없어요. 김토건의 죄명을 지금 공소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이달수에 대하여 했는데 자, 노산 교수님의 교재를 가지고 기본 강의를 했기 때문에 2번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거죠. 횡령죄, 주친강간, 2번째 교특법, 사기인데 최소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교특법이 나왔으니까 공소기각 변론 사유가 있겠구나 됐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뒤 가면 다시 다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이걸 읽어가면서 그런 힌트를 갖다가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상습 사기의 약식 명령 같은 게 나오면은 면소 변론 사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기판력 때문에. 자, 기판력의 문제로 가가지고 됐죠. 자, 일단 뒤에 언급해도 충분한 건데 일단 그렇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야, 출제자가 뭘 냈는가 뭘 고민을 해요. 뒤에 가보면 다 아는 건데 보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평가 대상은 여러분들 100명이면 1명 정도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공소사실 요지하고 정상관계를 언급하라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늘 빠지고요. 자, 피고인 이달수의 특강 부분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기록을 읽었기 때문에 김토건이 특강 교사고요. 자, 지금 이달수 같은 건 특강의 정범이 되는데 어때요? 이때 왜 조심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공소장에는요. 지금 시험지의 기록 대상은, 기재 대상은 아니라도 공소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때요? 답안을 쓰기가 쉬워요. 이거는 반드시 요거는 어때요? 어디 기록 용지가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두든지 해가지고 이거는 제배를 시켜줘야 돼요. 그거는 명심해야 됩니다. 됐고, 다음. 자. 4페이지에서 이거는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바로 뭔가 하면은 기록 표지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공소 제기일만 여기서 보고 메모를 하면 된다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예시 메모를 갖다 보시면서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자, 뭔가 하면은 실제 시험장에 자, 뭐 청색 볼펜이나 검은색 볼펜으로 보통 이거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유색 볼펜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더 좋습니다. 저도 이걸 만들 때요. 저는 사실상 이게 유색으로 지금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흑백 복사가 돼서 그래요. 그렇다면요. 자, 이거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메모 용지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내드린 것보다 한 1.5배 정도 되는 것인데 아마 그게 B3 용지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거 접어 있다. 한 번 접었죠? 두 번 접었죠? 세 번 접었죠. 그럼 몇 개 나와요? 8면이 나오죠? 8면이 나오면요. 제가 이것도 괜히 8면이 아니라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다 검토했더니요. 8개 이상의 제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8개 이상의 제명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김토건, 지금 이달수 이렇게 해갖고 가는데요. 가다 보면 한쪽은 뭔가 하면은 전단무죄 사건이라 가지고 이게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쪽에 하다 보면 어느 경우 이게 한쪽이 4개, 5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면 뒤로 넘어가도 되죠. 근데 뒤로 넘어가 버리면은 단독본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기록하다 보면 어느 하나의 피신조서 같은 걸 읽다 보면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면 안에서 해결은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는 A4 용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구획이 약간 이렇게 넘어간 부분도 있고 약간 그 경계선에 걸친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8면 하면요. 뭔가 하면은 전단무죄 사건에 대하여 신빙성 탄핵 요소까지 다 적어도 아마 한 칸이 두 칸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됐죠? 됐고. 자, 그리고 공소제기를 여기서 검토하는데 공소제기는 대부분 이것도 일관돼요. 제일 위쪽에 눈에 잘 보이도록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어제 자 이거 전부 다 하고 또 다듬고 해서 제가 저기 뭔가 예시 메모를 갖다 만들어놨는데 뭔가 여러분들 적어도 한 3개 내지 4개 정도 되는 유색 볼펜을 갖고 가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쭉 쓰기는 써대 중요 요소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 공소제기일 같은 거는 그냥 한눈에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쓴다든지,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 이외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밑에, 자, 일시, 장소, 일장 BP죠, 그죠? 그리고 뭐 행위, 등, 특징, 뭐, 이 사례에서 특징 또는 쟁점, 이런 것들을 적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저도 이것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줄을 그어가지고 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줄을 미리 걷게는 아마 안 해줄 거예요. 줄을 미리 걷게 안 해줄 거고, 또 여기 가서 줄 걸 시간도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사실상 메모라는 거는 사례형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면은 자기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걸 한번 봐요.
저기, 자, 예시 메모에서도 보시면은, 김토금 밑에 뭐예요? 일시장소, 피해자, 피해품, 행위 등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달수의 횡령하고 주침강간, 교토기반 사기 같은 경우는 일시장소 피해,